예전에 80세라고 하면 말년의 종착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2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걱정되는 게 한둘이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부터 건강, 인간관계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혹은 60대라면 그야말로 천운을 만났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든이 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분에게는 화나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약을 먹었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하지만 이제는 약을 먹는다고 특별히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였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매일 여러 알을 삼켜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다 보니 하루도 걸을 수 없었죠. 어쩌다 못 먹게 되는 날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몇 년 전 큰 수술을 했고 그때부터 건강을 생각해 간을 싱겁게 해서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그럭저럭 참을만 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밥맛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도 싱거워서인지 먹은 것 같지 않았죠. 예전처럼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잘 익은 김치의 깊은 맛, 짭짤한 장조림, 양념이 잘 밴 반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드셔야죠. 소금이랑 간장 줄이셔야 오래 사신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는 합니다. 내 입에 맞는 거 맛있게 먹고 싶은데 괜히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 꾹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80이 넘은 사람이라면 꼭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제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60대 정도라면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굳이 참아가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약은 몸이 아플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복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면 위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하나, 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85세 이상의 시신을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80쯤에는 굳이 참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제한하고 술이나 담배를 삼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80세 이후라면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몸속에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참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술을 마셔 기분이 좋다면 참지 말고 어느 정도 드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1세 박영수님의 사연도 들어보세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조기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며 수술을 권유했죠.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며 나중에 더 커지면 위험하다고 간곡히 설득하더군요. 손주들 얼굴을 보며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수술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힘겹게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속이 메스꺼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조차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몇 달을 침대에서만 생활했고 6개월 만에 살이 25kg나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죠. 아직까지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아요. 80세 이후에는 오히려 무리한 치료가 몸의 컨디션을 악화시키고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을 제거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치료를 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채울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수술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해서 힘든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단순히 긴 수명보다 건강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로 평안한 노후를 꿈꿀 것입니다. 골골거리며 100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비 없는 인생 말년은 암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즉시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방향을 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노년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입니다. 물론 원해서 자리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생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통계상의 숫자일 뿐 모두가 그리 되지는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건강 수명을 넘기고서도 여전히 활기찬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수명이 길어져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90세,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장수한다고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홀로 방치되어 외롭게 살게 되거나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구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성격이나 식습관, 체질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이나 생활 환경도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언젠가는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잘 살았다. 고마운 인생이었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으니 충분하다 하면서 만족하며 떠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회와 미련 속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왜 그리 참고만 살았을까? 너무 고생만 하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 좀 더 내 뜻대로 살아볼걸.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지는 사실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지요.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마세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진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든이 되기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두 번째는 추억의 중요함을 알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이 80쯤이 되면 최고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점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예전에 참 즐거웠는데라는 따뜻한 기억들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값진 추억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손주들에게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공룡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항상 동네 근처에서만 산책을 하는 시기였는데 오랜만에 직접 마트에 가서 선물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마트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다양한 공룡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됐지만 손주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고르고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까지 몇 개 더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 최고라며 팔딱팔딱 뛰고 두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 애쓸 필요도 없고 물려줄 돈이 없다고 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떳떳하게 쓰는 건 당연하고 자식들은 자식들 스스로 앞가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주 용돈 줄 수 있고 가끔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이고 존경받는 부모로 기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든이 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유지하며 해야 하는 것, 그중 1등은 운동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 여든이 가까워지면 운동은 적당한 산책이 제일입니다. 지나치게 하는 운동은 노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하루 30분 걷기 운동이 딱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좋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세요.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한층 나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걷기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찾아오기 쉬운데 규칙적인 산책은 마음을 밝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산책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산책 외에도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 역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빗자루나 걸레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활성화되고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래를 개고 정리하는 것은 손과 팔 근육을 꾸준히 쓰는 좋은 활동이 됩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려 애쓰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누워만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면 조만간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기점으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두셔선 안 됩니다. 여든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네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배움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생각이 워낙 보편적인 탓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괜히 망설여집니다. 단순히 낯선 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난생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리고 골치 아프고 실패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김복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30여 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성격이 꼼꼼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양말이나 메리아스 같은 의류 매장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도 언젠가 제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현실을 떠올리니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지는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그 일을 하려면 운전면허도 따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에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작게라도 시작했더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소소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돼요. 운전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익지 않은 낯선 것을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던 것만 하다 보면 뇌에서 자주 쓰이는 영역만 자극을 받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자극되지 않아서 뇌 전체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너무 자주 쓰거나 너무 안 써서 낡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 전문가들이 노년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걸 배우라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낯선 경험으로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의 발병 시기가 크게 늦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다 녹슬어서라는 이유로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듯하여 제게 큰 영감을 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72세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담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데 바쁘기도 했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니어 대학에서 상담사 과정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배운다고 머릿속에 들어오기나 할까?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 어차피 특별히 할 것도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었죠. 교수님은 최대한 쉽게 상담이론과 기법을 설명했지만 처음 듣는 개념들이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시험도 몇 번이나 떨어졌죠. 괜히 시작했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았지만 그저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하나 적어가며 익숙해지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나 느리고 오래 걸렸지만 결국 상담사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뿌듯한지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지만 배운 것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100세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늦었다면 한없이 늦은 것 같은 72세의 나이에 어려운 과정을 수료하고 100살까지 활동할 계획이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 평소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못해도 상관없고 하다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냅다 시작하고 질러보세요. 그 어느 것에도 주저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과감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기쁨입니다. 80 되기 전에 미리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번째는 개인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살 것인지, 혹은 큰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도시에 머물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80 이후의 삶이 편안하려면 미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주거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에서 집 짓고 살겠다는 분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아침이면 새 소리,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삶. 도시처럼 차 소음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산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형 병원과 전문 의료기관이 가까워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죠. 마트, 은행, 식당 등 편의시설이 많아 생활하기도 편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각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세심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노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 집에 한번 가봐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죠.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어머니를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죠.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안전할 것 같았고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그래,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지 하시며 도시 생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머니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침대에만 누워 TV만 보고 이상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나갈 곳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할 일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시골 전원에 살 때는 매일 같이 마을회관에도 놀러가고 집 주변도 정리하며 마당 텃밭을 가꾸는 등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 활동량을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밖에 나가도 온통 건물만 보여 삭막하고 시끄러운 차 소리에 정신만 사나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번을 잊어버려 진땀을 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나가는 게 더욱 꺼려졌다고 하셨어요. 어떤 주거지가 좋은지는 막연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시가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 편안한 아파트 취향인지, 마당 있는 주택 취향인지, 혹은 이웃과 어울리며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독립되어 사는 걸 선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딱 맞는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 서러운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며 슬퍼지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몸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노화에 대한 인식과 신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늙었다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욱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 늙어서 서글프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 깨달은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면 노화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긴장감도 줄어드는 등 좋은 변화 역시 많습니다. 생명체로 태어난 이상 죽음이 최종 목적지이고 늙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남은 생을 통틀어 가장 젊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의 여생은 더욱 빛나고 눈부실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즐길 수 있어야 100세까지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